피디님,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? 네, 그쵸. 그래서 요즘 소유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역시 많이 성장하고 계시거든요. 그럼 혹시 대출은 받아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원리금, 이자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부담이 되더라고요. 요즘 그리고 대출 때문에 경매도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그쵸. 대출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들 무섭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일단 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자본가든 대출 없이는 절대 부동산을 사지 않거든요. 우리가 연예인들이 뭐 수십억, 수백억짜리 건물을 샀다 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. 근데 실상 그 자본을 살펴보면 본인 자금 외에 대출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대출을 활용해서 더 좋은 물건을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출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 100%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?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초년생이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일반적으로 두 분이서 종잣돈을 합쳤을 때는 금액이 대략 1억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100% 현금을 주고 집을 사려고 한다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을까요?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바로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. 일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무조건 없애고 가셔야 합니다. 제 와이프도 사실은 결혼할 때 대출 얘기를 하니까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대출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.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좀 많았거든요. 그거 보고 이제 와이프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이해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꽤나 오래 걸렸어요. 결국 현재 와이프도 와이프 신용으로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. 흔히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값의 70%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고 있고 나머지 30%는 본인 현금으로 이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. 이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면 나의 소득과 종잣돈보다 더 큰 자산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받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근데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은 그 감당 가능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. 개인상마다 다르겠지만 실수령액의 한 35% 정도 이내면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만기, 상한 설정을 우리는 30년이나 40년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매달 몇백만 원이나 하는 원리금을 3, 40년 동안 내야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서 또 지레 겁을 먹게 되고 대출 받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한 집을 3, 40년 동안 보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보고 좋은 시기에 매도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간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4억을 대출 받는 데는 현재 금리 4.5%,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내야 하는 한 달의 원리금이 얼마고 40년 조건으로 바꾸면 원리금이 30년 상환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. 30년 상환이면 원리금이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. 40년 상환하면 같은 금액이지만 20만 원 저렴한 한 18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확실히 40년 상환 조건일 때가 부담이 되는 비용이 적어지면서 여러분들은 30년보다는 40년 상환을 선택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. 40년 상환으로 해서 적어진 원리금으로 부담하면서 다음 갈아타기 때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출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.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. 사회초년생이 결혼시기가 되면 종잣돈이 보통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금액대의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10%가 오르면
한 1,000만 원 정도가 되지만 대출을 우리가 올바르게 도구로 활용했을 때 5억 정도의 집을 주고 샀을 때 10%가 오르면 5천만 원이 오르는 셈이 되거든요. 이렇게 부자들은 대출을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레버리지란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걸 말하는데 대출을 활용하면 더 가치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출에 대한 마인드셋을 알려드렸는데요. 요약을 해보면 대출은 집을 살 때 꼭 필요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실행을 해야 하고요. 자산을 늘리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실용적으로 활용하자였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린 대출에 대한 마인드셋만 리마인드 잘 하셔도 앞으로 내 집 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내 집 마련 원데이 마스터 특가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내용과 앞으로도 보지 못할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먼저 5가지 주제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.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필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,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대출의 기본 개념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,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집값은 얼마인지 케이스별로 제가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. 네 번째로는 상황별, 실전 금액대별 추천 지역까지 모조리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서 오시면 제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자타공인 138명의 강의 만족도 100%인 알찬 강의라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. 저는 그동안 부스의 토크쇼, 프라이빗 모임, 동행임장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. 그 내용을 다 강의에 녹여낼 예정입니다. 동일 주제로 재강의 예정은 없고 2월 16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 단 한 번의 특강이니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